안녕하세요. 송약사의 아프지마입니다. 오늘은 장누수가 있으면 나타나는 증상들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지난 동영상에서는 장누수의 원인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그러한 원인들로 장누수가 진행되었을 때 우리 인체에서 어떠한 증상들로 나타나는가 하는 부분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장누수에 대해서 간단하게 복습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장누수란 새는 장 증후군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건강한 장을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친밀 결합으로 세포들이 되어 있어서 세균이나 독소, 기생충 알들이 혈관 속으로 들어갈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장누수가 진행된 소장을 보면요. 세포들이 위축되어서 틈이 벌어져서 혈관 속으로 독소나 세균이나 기생충의 알들이 침투할 수 있고 또 소장 세포가 파괴되어서 그 틈으로도 역시 혈관 속으로 직접적으로 우리 몸에 들어가지 말아야 될 독소 물질들, 세균들, 기생충의 알들이 들어갈 수 있는 구조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러면 장 점막 세포들이 이렇게 변화되었을 때 우리 몸에는 어떠한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장누수가 있으면 나타나는 증상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 소개드리는 증상들이 있다고 해서 모두 장누수가 있다. 그 이야기는 아니고요. 장누수가 있을 경우에 이러이러한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가능성을 설명드리는 것이고요. 장누수가 있으면 나타날 수 있는 증상들은 무척 많은데 그 부분을 짧은 시간 내에 모두 설명드리기가 어려워서 제가 몇 개의 그룹으로 묶어보았습니다. 그 몸에서 나타나는 비슷한 원인끼리 또 증상이 나타나는 부위별로 이 그룹을 모아보았는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먼저 장누수가 있다는 이야기는 소장이나 대장 점막에 상처가 나 있다는 뜻이지요. 그래서 이 상처가 난 부위에는 혈액이 몰려들고 또 우리 몸의 면역 반응을 담당하는 백혈구들이 몰려들게 되어 있죠. 그와 연관해서 나타나는 증상들을 소개드려 보겠습니다. 당연히 상처가 나 있으니까 복통이 생길 수 있고요. 가스가 차면서 복부 팽만감이 생겨날 수 있고요. 또 복부 경련 증상이나 공복 시의 통증이나 마찬가지 원인에 의해서 생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처 자리가 화끈거리고 아픈 자결감이 생길 수도 있고요. 장과 연관된 항문의 염증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식욕부진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 장을 둘러싸고 있는 혈관에 혈액이 모여들면서 정맥의 압력이 높아지면서 치질이나 치핵도 생길 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장의 건강이 나빠진 상태에서 당연히 변비와 설사도 나타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실리악병이라고 여기 소개가 되어 있는데 이 실리악병은 장누수와 연관해서 나타날 수 있는 자가면역 질환입니다. 밀가루에 들어있는 글루텐에 의해서 소장 점막 세포들이 위축되고 손상이 되면서 소장에서 영양 흡수가 장애를 받는 그러한 질병을 실리악병이라고 하는데요. 만약에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이 실리악병을 앓게 되면 성장 부진이 일어나게 되고요. 성인들의 경우에 실리악병 증상을 가지게 되면 만성적인 피로나 체중 감소 등과 연관이 될 수 있습니다. 밀가루를 먹는 식생활이 점점 확대되면서 많은 분들이 가벼운 글루텐 민감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실리악병 증상까지 진행된 분들은 많지 않다 하더라도 밀가루 음식을 가급적이면 피해야 하는 또 다른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타나는 증상으로는 뇌세포와 연관해서 나타날 수 있는 증상들을 묶어보았는데요. 지난 동영상에서 뇌와 장의 건강은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뇌에서 우리 행복지수와 연관이 되는 세로토닌 호르몬을 만들어서 분비하는데요. 요즘 들어서 밝혀지고 있는 내용이 그 세로토닌 호르몬이 장에서도 많은 분량이 생성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장누수 증후군이 있는 분들은 당연히 세로토닌 분비가 줄어들 것이고요. 그와 연관해서 우울감, 의욕 저하, 정신적인 피로, 불면증, 신경질, 조울증, 기억력 저하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원인 모를 우울증이나 불면증 등으로 행복지수가 떨어져 있으신 분들은 장누수 증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 번쯤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개드릴 증상은 통증 연관인데요. 장누수로 인해서 우리 몸에 독소나 세균들이 흡수될 경우에 그와 연관해서 통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근육통이나 근막통, 근육 경련, 편두통, 관절의 통증까지 이러한 통증의 공통점은 장에 문제가 생기면서 복부가 편안하지 않을 때 이 통증이 더 심해지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증상은 영양 흡수와 연관이 되는데요. 장누수 증상이 생기면 당연히 영양 흡수는 지장을 받습니다. 그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증상들이 우리 인체의 전체적인 에너지 저하 증상인데요. 몸이 나른하고 쉬 피로를 느끼게 되고 영양 부족 증상을 느끼게 되고 탈모 증상은 머리카락의 영양실조 증상인 거죠. 손톱이 약해진다거나 간의 기능이 떨어진다거나 심장 기능이 떨어져서 숨차는 증상이 생기거나 전체적으로 지구력이 약해지는 증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소개드릴 증상은 칸디다, 곰팡이균과 연관되는 증상입니다. 장누수 증상은 곰팡이균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장누수 증상이 생겨나게 되면 많은 곰팡이균들이 인체 내로 흡수가 되고요. 그 곰팡이균에 의해서 염증이 재발할 수 있습니다. 자주 재발하는 방광염이나 또 빈도수가 높은 질염이나 피부에 나타나는 어루러기 등의 곰팡이 증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거의 장누수가 있다라고 생각되고요. 또 어루러기의 피부염이 아니더라도 많은 피부 증상들이 장누수로 인해서 우리 혈관 내로 흡수된 독소들을 배출하기 위한 어떤 일련의 과정에서 나타난다는 것을 살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개드릴 증상은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몸의 면역 기능과 연관돼서 나타날 수 있는 증상들인데요. 장누수로 인해서 흡수되지 말아야 될 많은 세균들이 몸 안으로 들어올 수 있고 독소들이 들어올 수 있고 또 덜 소화된 단백질 음식들이 우리 몸으로 들어올 수 있는데요. 덜 소화된 단백질 음식은 우리 인체의 입장에서 볼 때는 독소가 되고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항원 물질이 됩니다. 그로 인해서 항원 항체 반응이 빈번하게 일어나면서 우리 몸의 전체적인 면역 기능은 떨어지게 되고요. 과민 면역 반응이 나타나서 알레르기 체질이거나 자가 면역 질환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원인 모를 높은 고열이 나기도 하고요. 음식물에 의한 알레르기 반응이 빈번하게 일어나기도 합니다. 여기까지로 해서 장누수가 있으면 나타나는 증상들을 설명드려 봤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의 경우에는 우리의 전통적인 음식들, 즉 발효 음식들이 발효되는 과정에서 이 유익균에 의해서 발효가 일어날 뿐만이 아니라 그 과정에 곰팡이균이 생겨나서 그 음식들에 의해서 장누수가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러한 영역에 대한 지식은 없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면서 장누수 증상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다음번 동영상에서는 우리의 전통 음식과 장누수와의 연관성을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이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요. 다음번 동영상에서 다시 만나 뵙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